폭삭 소가수다가 중국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폭삭 소가수다는 종영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SNS에서 배우 박해준의 과거 영상과 최근 작품을 조명하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해외 유튜버 K드라마 친구는 더 잘생겼던 관식의 과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외 틱토커 아스모데우스도 다른 작품에 나왔던 젊은 박해준 배우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틱토커 아스모데우스 역시 다른 작품에 출연했던 젊은 시절의 박해준 영상을 올렸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에서 관식 역으로 따뜻한 부성애를 보여준 박해준이 이전 작품 부부의 세계에서 불륜을 저지른 이태호 역을 맡았다는 사실에 해외 팬들이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잘 보여주는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해준의 외모에 대한 찬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잘생긴 아저씨라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보기 전에 부부의 세계 꼭 보세요. 이제 부부의 세계에서 했던 역할은 용서받았네. 부부의 세계에서는 다들 그를 엄청 미워했었지. 부부의 세계에서 한 걸 내가 잊을 거라고요? 아저씨? 존 메이어를 닮았네. 내 눈엔 태영 닮은 것 같아. 와, 진짜 박보검 어릴 때랑 닮았다. 정말 멋지고 잘생긴 남자야. 여전히 잘생겼어. 이 아저씨 멋지다. 부부의 세계에선 레드플래그 남편이라 다들 분노하게 만들더니 폭삭 소가수다에서는 그린 포레스트가 돼서 또 잊을 수 없게 하네. 계속 성공하세요, 아저씨. 중년 애순을 연기한 문소리 배우의 과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인도네시아 공식 틱톡 계정에서는 푸른 바다의 전설에 출연했던 문소리 배우의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계정은 그녀가 과거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연기한 부유한 집안의 사모님 안진주 역의 영상을 올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문소리는 당시 능청스러운 연기로 이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에서는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어머니 오해순 역으로 진중하고 감동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전 애순이 푸른 바다의 전설 시절 같아 크크. 엘리자벳 엄마.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우라일 때. 푸른 바다의 전설이다 진짜. 폭삭 소가수다는 한 편의 드라마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의 언어로 깊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여운을 즐기기 위해 많은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챌린지는 김선호 미소 챌린지인데요. 이는 폭삭 소가수다에서 김선호가 아이유의 웨딩드레스 차림을 처음 본 장면을 따라하는 챌린지입니다. 중국의 다양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따라하며 엄청난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김선호 미소 챌린지라는 태그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챌린지는 중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따라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엄청 화제가 되는 중인데요. 가장 화제가 된 챌린지 영상은 중국 연예인 바이루의 영상이었습니다. 바이루는 스케줄 도중 팬들을 만나는 곳에서 김선호 미소 챌린지를 따라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촬영한 팬들이 틱톡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바이루의 미모와 챌린지가 너무 잘 어울린다며 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바이루는 현재 중국에서 잘 나가는 배우 중 한 명인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없던 중국인들도 폭삭 소가수다 인기가 이 정도였어 하면서 감탄하였습니다. 중국의 배우 장다페이와 진비우는 중국의 영화 먹고 달리고 사랑하라의 시사회에서 김선호 미소 챌린지를 따라했습니다. 둘은 먹고 달리고 사랑하라에서 주연 커플로서 영화에 출연하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팬들은 장다페이와 진비우도 폭삭 소가수다를 즐겨봤구나 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중국의 배우 서약함 역시 김선호 미소 챌린지에 합류하였는데요. 서약함은 청순한 미모를 뽐내며 김선호 미소 챌린지를 따라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팬들은 서약함의 미모에 감탄하며 저 포즈 나도 따라할래 라는 반응을 연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빌리빌리에서는 김선호 미소 챌린지를 한 중국 남자 연예인을 비교하는 영상까지 올라왔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누가 제일 느끼하지 않아? 중국 남자 연예인 김선호 미소 모방 비교. 예난 대 천페이위 대 가낭싱 대 판즈신라며 누가 제일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는지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조차 김선호의 미소가 최고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왜 모두 따라하는 애들이 억지로 짜내는 것 같지? 원본의 김선호가 가장 자연스러워. 이것도 역시 연기력 차이인가 봐. 김선호 미소 챌린지로 인해 김선호의 연기력 역시 중국에서 인정받는 모습인데요.
그 외에도 정말 따라하지 않은 중국 연예인이 없다 싶을 만큼 김선호 미소 챌린지는 중국을 뒤집어 놓았는데요.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하루하루 추가되는 챌린지 영상을 모으며 즐거운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선호 미소 챌린지가 중국에 유행하자 인플루언서들 역시 챌린지에 뛰어들었는데요. 특히 아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틱토커의 영상은 순박한 미소가 진짜 김선호의 미소와 닮았다며 올라온 지 20시간 만에 조회수 250만, 좋아요 38만을 돌파하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쏘가수다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그 특별한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음악만 들어도 코가 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왔던 곡들은 지금도 여러 나라 사람들에 의해 커버되고 연주되며 SNS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이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데요. 특히 아이유의 목소리로 전해진 OST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드라마의 감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틱토커 멜리사 하트는 따뜻하고 섬세한 음색으로 다양한 노래 커버 영상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폭삭소가수다를 가장 감동적인 한국 드라마로 소개하며 드라마 OST를 인도네시아어 자막과 함께 커버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했는데요. 그녀의 진심 어린 전달력 덕분에 국내외 팬들에게 깊은 여운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소가수다의 영어 제목은 인생이 너에게 귤을 줄 때로 번역되었습니다. 인생이 내게 고난을 줄 때라는 의미인데요. 제주도 배경인 드라마는 레몬을 귤로 바꿔 담아냈습니다. 일본 틱토커 마티 클라몬토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와 함께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끔 인생은 너에게 귤을 준다. 시큼함 속의 달콤함을 알아가게 하려고. 틱토커 댄서코는 수어를 활용한 독창적인 댄스와 연기 콘텐츠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수어를 알지 못하는 해외 네티즌들조차 그의 영상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의 콘텐츠는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감동을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와, 당신이 보여준 수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수아의 아름다움이죠. 함께 나눠줘서 고마워요. 노래도 아름다웠지만 수아와 함께하니 더 감동적이었어요. 잘 지내요? 또 울게 하네. 사이 앤 벨라 뮤직은 음악 리액션을 제공하는 미국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운영자인 싸이와 벨라는 부부로 K-팝, 힙합, 팝, 랩, 오페라, 록, 메탈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즐기는데요. 이들이 아이유의 밤산책 영상을 보고 남긴 리액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It certainly looks like a sweet, sweet story. It's a sweet The story. sound of her voice is yeah. just so. But make sure you bring a lot of tissues. It's tearjerker too. So She seems like she's a really good actress it is as well. a good actress. Yeah. Yeah, it doesn't always translate, right? Just Right. because you're a great singer doesn't mean you're a great actor. Right. But she But is. seems like she is. Yeah, what a beautiful song. It is so soft and very angelic. We really enjoyed the show, watching it. But not with Sam watching it with our daughter. So we love K-drama. We watch it over the weekend because our schedule's kind of different. Yeah. Cool. It seems like a neat show. The song was fantastic. Oh, seemed it is. her voice is just so angelic and ethereal. Right. And looks like she's doing a great job on her acting career. So And her singing career and being a host. She's a music producer and she's right. I mean, she is quite a talented young woman. Exactly. 아이유의 밤산책 뮤직비디오는 폭삭소가수다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의 감동적인 순간들과 어우러진 이 영상에는 드라마에 푹 빠진 국내외 팬들의 다양한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유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드라마의 주요 장면들이 어우러진 영상미는 드라마를 보지 않은 이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대한민국 여러분, 아이유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사랑받게 지켜주세요. 그녀 덕분에 전 세계가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나라가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노래 정말 아름다워요. 이 시리즈는 따뜻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아이유는 묘하게 매력적인 중저음 톤을 가지고 있어요. 새 노래도 정말 좋았고 드라마 속 내레이션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올해 분명히 상 받을 거예요. 아이유의 목소리는 진정한 세계적인 보물이에요.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드라마였어요. 앞으로 3, 5년 안에 이런 작품 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K드라마의 신이시여, 제발 일 좀 해주세요. 두 사람 다시 캐스팅해줘요. 아이유와 보검의 케미를 그냥 흘려보내긴 너무 아까워요. 최소한 10편은 같이 나와야 해요. 이 드라마 때문에 몇 번째 우는 건지 셀 수도 없어요. 아이키 창에잇은 미얀마의 틱토커로 주로 춤과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삶이 너에게 귤을 준다면의 저예산 버전을 재창작했는데요. 배를 타고 육지로 가려던 관식이 애순을 향해 헤엄쳐오는 장면을 유쾌하게 연기했습니다. 이 소녀들의 재치 있는 영상에 해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생이 람부탄을 줄 때 수영장에 뛰어들려는 그 모습 진짜 웃겨. 이거 편집에서 빠진 장면인 거지? 중국 빌리빌리에서는 김선호 미소 흉내내기 대회라면서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남성들이 연속으로 김선호 미소 챌린지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영상에서 누가 가장 김선호의 미소와 비슷하냐며 투표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김선호 미소 챌린지가 유행하다 보니 한국에서 역수입되는 모습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인기 아이돌 NCT 드림의 멤버 지성은 중국 팬의 요청에 김선호 미소 챌린지를 따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중국 내 폭삭 소가수다의 인기는 한 챌린지를 온갖 연예인이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중국에서 폭삭 소가수다의 인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4월 2일 중국에서는 폭삭 소가수다와 관련된 한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해당 뉴스에서는 한 여성이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여성은 응급실에 실려간 후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어 호흡기 알칼리증이 발생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는데요. 이 여성은 5번째 에피소드의 감동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울어 손과 발이 마비되는 증상이 생겨 구급차를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과 영상을 본 많은 중국의 네티즌들은 폭삭 소가수다는 거의 최루탄 수준으로 울게 한다며 공감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폭삭 소가수다는 한 사람을 울다 응급실에 실려가며 이에 공감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매일 폭삭 소가수다에 감동받은 중국인들의 리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폭삭 소가수다를 다 봤는데 이 드라마는 정말 사실적인 것 같아. 우리 현실 생활처럼 말야.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헌신한 사랑을 포함해서 단지 한 가지 관식이 같은 남자는 현실에 별로 없지만 말야. 그치만 모두 애순이 같은 엄마는 있었을 거야.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울 것 같아요. 아빠의 인생은 겨울로 접어들고 나의 인생은 푸르고 그들의 청춘을 영양분으로 흡수하여 나는 큰 나무로 자랐어요. 많은 부모의 사랑은 마치 귤과 같다. 약간 시큼하고 달콤하며 가끔은 씁쓸함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가정이 우리를 부양할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며 부모들은 모든 돈을 자녀에게 투자하면서도 자녀에게 평생 죄책감을 느끼고 살지. 나는 폭삭 소가수다가 정말 좋은 드라마일 거란 걸 알지만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에 울고 싶지 않아서 볼 엄두가 안 났어. 근데 어제 어떤 친구가 나한테 클립을 보여줬는데 난 3개의 클립만 보고도 울면서 베개를 적셨어. 정말 울기 좋은 드라마야. 소녀와 부모님의 장면을 보고 있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아빠와 대조해서 생각하게 될 거야. 그치만 둘 다 좋은 아버지야. 극중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한 것도 우리의 아버지가 한 것도 말이야. 그래서 유난히 감동적이었어. 우리 엄마도 문학소녀였어. 요즘 폭삭 소가수다를 보는데 애순이처럼 꿈이 시인이었지만 할 수 없었어. 우리 엄마 이름은 장즈링이었고 80년 겨울에 태어났어. 할아버지 집은 부유했지만 형제가 많았고 어머니는 애순이처럼 고등학교를 중퇴했어. 거기에 할아버지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부유한 가정은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저축을 다 썼고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쓰러졌어요. 결혼할 때 우리 엄마는 혼자였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병원에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때 얼마나 슬펐을까? 나는 상상도 못했어.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엄마는 더 성질이 변덕스러워졌고 사춘기인 나와 싸웠어. 아마 사춘기와 갱년기의 충돌이었거나 할아버지 치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겠지. 지금까지 우리 엄마는 웨이보에 글을 쓰고 있어. 알고 보니 우리 엄마가 애순이고 문학소녀였어. 이렇듯 폭삭 소가수다는 많은 중국 네티즌들을 눈물바다에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중국 최대 평점 사이트 도우반에서 폭삭 소가수다는 올해 한국 드라마 중 최고 평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장가계에서는 공식적으로 폭삭 소가수다 팀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폭삭 소가수다 마지막 화에 내년 가을에 장가계에 가서 단풍 구경하자는 대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폭삭 소가수다를 본 장가계 시 관계자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초대장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슈퍼마켓에서 박보검과 아이유의 사진을 통해 귤을 홍보하는 등 중국인들의 폭삭홀릭은 정말 날이 가도 끝이 없는데요. 아쉬운 점은 사실 폭삭 소가수다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한국의 드라마를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소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한국 드라마들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그에 대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한한령이 풀린다는 소문으로 많은 제작사들이 공식적인 루트로 드라마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폭삭소가수다에서 최대훈이 연기한 확시 부산길은 실존 인물처럼 생생했습니다. 확시를 외치며 버럭대는 모습, 주변 사람에게는 인심 대신 뇌물, 진심 대신 앙심으로 대했던 인물, 가족보다 자신이 먼저였고 철없고 이기적인 가장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끝까지 체면을 부여잡고 말투 하나로 위세를 부리며 버텨온 모습은 어딘가 80, 90년대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늘 자상한 관식보다 괴팍한 상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고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진짜 있을 법한 인물이라고 느꼈는데요. 우리 아버지도 부산길 같아. 욕심 많고 말투는 거칠고 사람들과 늘 다투고 혼내기 좋아하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아.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은 없었어. 상길 부부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이야기랑 너무 닮았어. 부산길은 그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였어. 현숙이를 보면 그게 보여. 부산길보다 더 나쁜 아버지도 세상엔 정말 많아. 이 드라마에는 완전히 나쁜 사람도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어. 모든 인물이 현실 속 인간 같아서 너무 공감됐어. 진짜 멋진 작품이야.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 가장 현실적인 작품. 사막에 들어서며 부산길은 무너진 모습으로 반전을 보여줍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자식에게는 외면당한 채 그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불룩해진 배, 느릿해진 걸음걸이, 눈빛에는 생기보다 눈치가 먼저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세월 앞에 무너진 그는 결국 아버지였는데요. 자식 일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라진 은명이를 찾아내고 은명이에게 사기를 친 범인까지 중고나라에서 기어이 잡아낸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부산길도 좋은 아버지였어. 단지 표현할 줄 몰랐고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지. 아버지가 상길 같은 사람이면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 그는 가족을 잘 부양했고 단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던 거야. 은명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진범을 잡기도 했지. 아예 아무것도 못해주면서 사랑도 표현 못하고 오히려 자식이 힘들게 번 돈을 당당히 가져가는 그런 아버지들보다는 훨씬 나아. 가족을 부양했다는 이유로 그를 미화하지 마. 그게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그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가족과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쌓는 걸 잊었어. 스스로를 표현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가끔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돼. 부산길처럼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 용기 내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바로잡고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걸 위해 싸운다면 말이야. 잃은 후에야 소중함을 깨닫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왜 그렇게 오래도록 자존심만 세우고 있었던 거야? 내 아내 진짜 너무 착하잖아. 알긴 아냐 진짜. 부산길 아내는 정말 예쁘더라. 세월이 흐르며 광식의 아들과 상길의 딸이 결혼해 아이를 낳고 두 사람은 사돈이 됩니다. 외롭게 지내던 상길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건 광식이었고 그렇게 원수 같던 두 사람은 친구가 되어 함께 나이 들어갑니다. 관식 덕분에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모습이 너무 좋았어. 원수에서 절친으로 가는 그 관계 진짜 웃겼어. 그의 딸과 첫사랑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언젠가 미래에 만나 사랑에 빠질지도 몰라.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예상치 못한 절친 케미. 원수에서 결국 사돈지간 되는 전개. 광식은 가난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가족을 굶기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교육까지 시켰어. 상길은 가진 게 많지만 그가 진정 바라는 건 광식이 가진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야. 손주가 음식을 먹여주는 장면에서 나 울었어. 진짜 왜 이제 와서야 좋은 사람이 된 거야. 사실 그가 바랐던 것도 그런 작은 행복이었잖아.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어. 상길 캐릭터의 변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 자기 아내나 자식들 말은 안 듣더니 관식 말은 정말 잘 듣더라.
최대훈은 폭삭 속았수다에서 부산길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인물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표정과 몸짓, 복잡한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한 그의 연기는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더 이상 누가 더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진짜 같은 인물처럼 느껴졌어. 그 배우는 1960년대 젊은 시절부터 2000년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45, 50년에 걸친 변화를 정말 훌륭하게 연기했어. 오랜 세월 동안 아내를 짜증나게 한 끝에 결국 아내가 그를 떠나는 장면은 묘하게 통쾌했어. 그의 연기는 이 캐릭터에서 가장 강한 부분 중 하나였어. 원래 짜증나는 인물로 설정된 캐릭터였는데 그걸 정말 잘 소화해냈거든. 벤츠를 가져왔을 때 사위가 얼마나 탔어요? 라고 물었잖아. 그 장면에서 나 진짜 배꼽 빠지게 웃었어. 배우 눈빛이 먼저 대사를 말해버렸거든. 넌 우리 딸이랑 똑같아. 이기적이야. 그 연기 정말 최고였어. 캐릭터가 좀 짜증나는 인물이긴 했지만 그래서 더더욱 그 배우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주고 이렇게 배우에 대한 칭찬 글이 올라와서 좋았어. 정말 훌륭했지. 그 캐릭터는 정말 잘 쓰였고 훌륭하게 연기되었어. 나는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그 배우가 좋았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선거 시즌 중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애순이네 가족을 험담하던 장면이야. 그 장면에서의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이런 사람 진짜 현실에서 본 적 있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 진짜 대단한 연기였어. 상길은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배우를 바꿀 필요가 없었어. 그대로 노화를 견디는 역할이라서 말이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관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지켜냈는데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조용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자신의 꿈을 접고 묵묵히 버텨왔기 때문에 더 안쓰럽고 아픈 인물이었어요. 해외 팬들도 그 삶에 깊이 공감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식이 얼마나 가족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산길과 그의 가족과 대조한 점이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해. 부산길은 평생 광식을 질투했어.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토록 사랑받는 게 부러웠던 거지. 이 드라마는 우리 인생에서 좋은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 무슨 일이 닥쳐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극복한 거니까. 이야기는 애순의 여정을 따라가지만 난 계속 광식이에게 마음이 갔어. 직장에선 맞고도 말 한마디 없었고 해고당해도 묵묵히 견뎠잖아. 자식을 잃고도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살았다는 게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 아팠어. 나는 그가 마지막에 자신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였다고 믿으며 눈을 감았다고 생각해. 사랑받았고 그리워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편하게 떠날 수 있었던 거지. 평생 가족의 소원을 들어주려 애썼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했어. 엔딩 크레딧에서 그와 아내가 갓 결혼했을 때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그는 차, 선글라스, 미국 여행 이야기를 해. 하지만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자신의 삶 전체를 가족에게 바쳤던 거야. 그 장면을 보면서 광식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걸 새삼 느꼈어. 근데 그건 하나도 이루지 못했지. 애순의 꿈은 그래도 조금은 실현됐는데 말이야.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은 병원 침대에서 애순 등을 조용히 토닥이던 순간이었어. 수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아무 말 없이 조용하고 다정하게. 너무 익숙해서 더 슬펐어. 광식은 그냥 꿈 많던 소년이었잖아. 차와 선글라스, 멋진 인생을 바랐지만 이루지 못했고 그 대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아버지가 됐지. 그 점에선 누구보다 성공했다고 생각해. 마음이 복잡했어. 죽기 전까지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를 탓하는 듯한 아이들의 시선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거든. 가난했던 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었고 자식들을 굶기거나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솔직히 광식은 은퇴할 기회가 있었어도 가만히 쉬지는 못했을 거야. X세대 사람들 특징이지. 어릴 때부터 미친 듯이 일만 해온 세대라. 쉴 시간이 생겨도 어떻게 쉬는지를 몰라. 근명과 은명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어. 그 점은 꼭 기억해야 해. 이 드라마 속 인물들도 현실처럼 회색지대에 있어. 흑백으로 나눌 수 없지. 폭삭 속았수다는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을 꺼내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부산길과 관식, 서로 다른 두 아버지의 방식은 한국은 물론 해외 시청자들까지 깊이 움직였죠. 수다 가 세계를 울렸습니다. 브라질 쇼핑몰에서 수백 명이 함께 눈물 흘리고
SNS는 부은 눈으로 가득한데요. 감정의 홍수는 국경을 넘어 공감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가족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000명 넘는 사람들이 K 트라우마로 함께 우는 중이라는 영상이 공유되었는데요. 브라질의 쇼핑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폭삭소가수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각 휴지를 뽑아서 눈물을 닦고 있는데요. 엥? 이 드라마 아시아에서만 보는 줄 알았는데 헐, 서양에서도 이 한국 드라마 본다고? 대박이다 진짜. 전 세계가 이 드라마 봐. 진짜 멋진 광경이야. 80, 90년대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자랐을 땐 이런 장면은 상상도 못했거든. 이런 세상이 오다니 너무 좋아. 어제 봤는데 오늘 아침 눈이 아직도 부어있어. 근데 이 장면 다시 보니까 또 눈물 나려 해. 아프도록 아름답다 진짜. 이 드라마 끝나면 진짜 금단현상 올 듯. 내가 본 최고의 K-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지금껏 만들어진 모든 드라마 중에서도 최고 중 하나야. 방금 마지막 화 봤는데 눈물 멈추질 않아. 평생 이 감정 못 잊을 것 같아. 끝나고도 마음속에 오래 남는 그런 드라마야. 드라마스 바이 카로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공유하는 크리에이터로 폭삭소가수다 4화까지 본 후 눈이 퉁퉁 부은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틱토커 토깨비 이비는 폭삭소가수다 시청 중 사진을 올렸는데 펑펑 울어 눈이 거의 떠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26살 틱토커 몰즈롭스는 폭삭소가수다 마지막 화를 본 후 26년 인생에서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 진짜 처음이야. 미안한데 이건 내가 본 모든 시리즈 중 최고야. 절대 회복 못해. 완벽한 모든 장면, 이야기, 감정선. 진심 이건 이야기 좀 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시 K 리액트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리뷰를 올리는 유튜버인데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13편을 보고 이런 리액션 영상을 올렸습니다. Oh, yeah. Oh, dude, I really like him so much. He's so great. He's just a good guy. Come on, man. You gotta go find her. Where is she? You gotta chase her down again. Not again, bro. Last time you stopped chasing, this time you can't. You can't stop chasing. You gotta keep going. Ooh, busting through people. Dang, dude, look at him. He looks all nice and shit. He got all cleaned up. I wonder what he does now. Is he an actual artist or like does he work some like, normal everyday job? No, how long is he gonna chase for? They don't got no red lights? Where the red lights at, dude? Dude, running in the cold too. I know his lungs gotta be on fire. 111, what's up? 기회는 3-3번. You only get 3 chances. 연자 승부차기 가는 거였다. Penalty shootout. Oh, he's just going for it. Let's go. He's gonna chase her all the way to the end of the earth, to the end of the bus line. Oh, I love that. That's so good, dude. Just keep on going, man. Oh, okay. Cutting through here. Okay. Is he not gonna yell out to her? 때마침 아이를 That's surprising. 보지 않았더라면 The 실직하지 IMF 않았더라면 crisis hadn't happened. You didn't lose your job. He's just slowly making his way back. Wow, so many things, right? All these bad things led to 그 모든 this good 승리가 thing. 제 I love 몫이 that. 안에서 That's nice. Whoa! 꿈이죠. Yeah, it's a dream. I know his lungs were on fire. Having to run through that cold. Oh my god. Ah, look at them. Okay. 웨딩드레스를 입은 금명에게 관식은 익숙한 말을 합니다.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냅다 빠꾸. 아빠한테 달려와, 알지? 또한 금명은 출산을 하고 나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 장면들은 많은 해외 시청자들은 눈물나게 만들었는데요. 관식이가 아직도 금영이를 어린 딸처럼 보는 장면 나올 때마다 눈물난다. 추가, 이건 진짜 눈물 파티임? 원래는 행복한 결혼식이어야 하는데. 은명이 차 안에서 울고 금영이랑 관식이도 결혼식장에서 우는 거 보고 나도 울었다. 그리고 금영이가 우리가 걱정하던 걸 진짜 확인시켜줄 때 눈물 참을 수가 없었음. 갑자기 대학교 입시 시험 보던 날이 떠올랐어. 아빠가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캠퍼스에서 계속 기다리셨어.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안 떠나고 계속 기다리셨지. 걱정돼서 왜 안 가시냐고 물었더니 괜찮아. 난 여기 있어. 라고 하셨어.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 아빠가 날 꼭 안아주면서 시험 어렵진 않았냐고 물어보셨어. 그리고 말했어. 혹시 떨어져도 괜찮아.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출산 후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 좋았음. 보통은 아기 먼저 보러 오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소중한 아기부터 먼저 본 거야. 아기는 거의 덤이었음. 여성들은 정말 용감해. 우리 엄마, 할머니도 정말 대단해. 이 드라마가 인생의 반복과 평행선을 잘 보여줘서 정말 좋아. 인생은 진짜 돌고 도는 거라는 걸 더 잘 느끼게 해줘서 눈물 나. 현실적인 가족의 관계를 보여주며 캐릭터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서울대에 합격한 누나 금명과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은명의 모습입니다. 특히 강유석은 서러움이 묻어나는 눈빛과 툴툴거리면서도 가족을 챙기는 은명의 모습을 디테일한 연기로 표현하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요. 은명이 시점에 집중한 거 너무 좋았고, 관식이랑 애선의 희생, 그리고 늘 1순위가 아닌 아이가 느낀 상처가 다시 한번 부각됨.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왜 금영이한테 도움 요청 안 했을까? IMF 여파로 아직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걸까? 아니면 부담 주기 싫었던 걸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충섭은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또한 시댁에서도 환영하는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의 차이는 애선과 관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였지. 청섭이는 그녀를 관식이 애순이를 사랑했던 방식 그대로 사랑했어. 청섭이 엄마가 준 선물에서 눈물 났어. 그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한 마음도, 거기에 쪽지까지. 한 엄마가 또 다른 엄마에게 아이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전하는 장면이었잖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통하는 그 감정에 뭉클했어. 딸도, 엄마도 좋은 남편 만난 운이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웠어. 오랜만에 울고 웃고 추억 하나 만들었네. 요즘 이렇게 황금 같은 드라마는 진짜 귀한데. 그녀가 바랐던 건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뿐이었고 그 소원을 이루었어. 딸을 위해 그 이상을 바랄 수도 없었지. 그게 바로 모든 사랑하는 엄마들이 바라는 전부잖아. 병원에 실려가는 양관식을 따라가며 금명은 아빠 미안해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은명도 야윈 아빠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를 본 신청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괜히 아빠를 좀 용서하고 싶어졌어. 이제 보니까 그냥 가족 위해 돈 벌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다정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애쓴 건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빠는 이 사람처럼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해준 모든 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해줬어. 그가 어린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의 모든 아빠가 이렇게 딸에게 든든한 존재였으면 좋겠어. 그래야 딸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을 안 받을 테니까. 삶이 힘들어져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그녀는 꼭 알고 있어야 해. 결국 부모님 앞에서는 언제나 아이일 수밖에 없고 그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수록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 가족 드라마가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시청자들은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며 함께 울었는데요. 국경을 넘어 공감과 치유의 다리를 놓은 이 작품은 K-드라마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